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지나가버린 역사에는 기록되어 남아있거나 고고학적 성과로 과거를 알 수 있는 게 다수이지만 또 그만큼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아 후대의 우리들을 궁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역사 속 풀리지 않는 사실들을 다루겠습니다. 1부에서는 중국 고대사에 해당하는 중국 역사 속 의문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라의 존재 여부입니다. 중국 역사 속 최초의 왕조는 무엇이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상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나라 이전 하나라라는 국가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하나라를 신화 속 나라로 여기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라고 하죠. 하나라는 신화 속 이상 군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우임금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라를 건국한 건 사실 우임금의 아들 게이지만 게는 아버지 우로부터 세습을 받았기에 하나라의 일대왕은 우임금이라고 하죠. 물론 신화 속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라가 아무것도 상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라 다음 나타나게 되는 상나라. 상나라는 문명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중국의 첫 왕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 불화견명이 청동기 시대 상나라라는 문명으로 넘어갈 때 그 과도기적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과도기적 공동체를 중국 신화에서는 하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과도기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성벽입니다. 성벽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 영역, 니네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졌다는 뜻이며 신석기 후기가 되면 점차 부족들 간의 싸움이 훨씬 격해졌다는 뜻이죠. 따라서 성벽은 문명왕조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을 부르는 폴리스라는 단어도 성벽을 쌓은 이라는 뜻입니다. 신화에서도 우는 수사업을 하며 산천의 경계를 구분지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라는 우임금 이후로 마지막 거랑에 이르기까지 17명의 왕들을 세습했다고 하는데 17명의 왕 순서와 계보와 연관이 너무 상세하고 정확합니다. 신화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정확할수록 신빙성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라의 실체는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960년 허난성 정저우시 부근 이리두에서 상나라 이전 시기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약 1만 제곱미터의 넓이에 이르는 철형의 기단과 궁터가 발견되긴 했습니다. 이걸 이리두 문화라고 하는데 중국 학자들은 이걸 하나라 유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저 신석기 시대 후반에서 청동기 시대 초반 문명 직전의 원시 국가로 초기 상나라의 유적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강하며 이 이리두 문화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최초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상나라의 출신입니다. 상나라라고 하는 국가명은 건국 집단의 부족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상족이라는 부족이 만든 나라라고 해서 상나라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상족이 어느 지역에서 기원한 어떤 부족이었는지 설만 있을 뿐입니다. 상나라의 건국자 탕왕은 오늘날 허난성 상추시에 해당하는 박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천읍상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탕왕의 상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상족은 초창기 이곳저곳을 누비며 상업에 종사하면서 세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한자가 상족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탕왕이 이끄는 상족이 황하 중하루로 오기 전 상족의 발상지는 어디였을까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 설로 일축되는데 먼저 상족은 동이교로 분류되는 산둥반도에서 발원했다는 설이고 두 번째는 중국은 하나라의 유적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초기 상나라 유적이라고 추정되는 이리두, 이리강 문화가 있던 허난성 정주시 부근 마지막 세 번째는 훗날 상나라가 수도를 옮기는 은허, 즉 허난성 안양지역이라는 설입니다. 해석된 갑골문에 의하면 상족의 수도로 천읍상, 대읍상, 중상, 상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들이 모두 허난성 안양지역과 그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족의 출신들에 대해서는 허난성 안양지역에서 유래했다는 설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는 중국 고대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는 상나라에 이어 황하강 유역 중원의 주인이 된 주나라의 건국 집단입니다. 주나라는 조공책봉관계, 중화사상 등을 만들어낸 국가로 현 중국인들의 정신적 뿌리를 태동시킨 왕조라는 점에서 중국인들에게 상징적인 국가인데요. 상나라의 건국 집단이 상족이라는 부족이었듯 상족의 상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의 건국 집단은 주족이라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족이 어디서 기원한 부족이었는지도 역시 설만무성하답니다. 상나라의 수도였던 허난성 안양의 서쪽에 있던 부족이었다는 것만 확실한데요. 중원 지역의 서쪽이라고 했을 때도 워낙 많은 지역이 있었죠. 상나라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정착했던 곳은 산시성의 기산이었다고 하지만 어딘가에서 이동하다가 정착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기원해서 어디에서부터 이동했는지가 오리무중입니다.
주나라는 중국인들이 사상적으로 뿌리로 삼고 있는 왕조인 만큼 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국인들에겐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유력한 설은 지금의 내몽골 지역의 오르도스라는 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시성의 어느 부근이었다는 설, 훨씬 더 서쪽인 유목민족의 비율이 더 높았던 간수성 부근에서 기원한 부족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나라의 역사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된 주나라의 영향력이 중국 대륙의 어디까지에 미쳤는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나라는 봉건제로 나라를 다스렸고 주나라 천자의 직할령은 그렇게 넓진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주나라의 봉건제가 중국 대륙에 어디까지 적용되었는가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부딪힌답니다. 중국은 주나라의 동천 이후 수많은 제후국들이 난립하여 서로 경쟁하던 춘추 전국시대라는 분열 시기를 겪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구분되는데 춘추시대는 수많은 제후국들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 많은 제후국들이 7개의 국가들로 정리됐는데 이때부터를 전국시대라고 하고 전국시대 때 살아남은 7국가들을 전국 7국이라고 하죠. 전국 7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국가는 연나라였습니다. 연나라의 영토는 요하강까지 미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의 고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 중엽 무렵 연나라의 장수 진계가 동쪽의 오랑캐를 공격하고 요동을 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지리를 고려했을 때 연나라의 동쪽에 있는 타민족이라 하면은 고조선이 가장 유력하죠. 다만 연나라 동쪽 요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작은 이민족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공격했다는 동쪽의 오랑캐가 고조선이라고 추측만 할 뿐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요하 부근이 고조선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에 연나라와 고조선 간의 충돌이었던 건 맞으나 요동에서 싸운 연나라와 고조선의 싸움이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의 중심부로 쳐들어간 건지 아니면 고조선의 변방 외곽에 거주하던 고조선의 복속 부족들을 공격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고조선의 정확한 중심부와 영토도 한국사에서는 미스테리니까요. 아울러 전쟁의 규모도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일설에서는 단순한 국경 안정을 위한 국지전이었다라는 걸 과장했다는 설과 고조선이 이 전쟁의 패배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위세를 잃어버렸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진시황과 관련한 역사 미스테리는 정말 많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군주이자 최초로 황제를 표방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그와 관련한 정말 많은 가담 항설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진시황릉이 아닐까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은 여산을 뚫어 전국에 70여만 명을 보내 땅을 깊이 파괴하고 구리 물을 부어 틈새를 메워 외관을 설치했으며 궁관, 모든 관원, 기이한 기물, 진귀하고 특이한 물건들을 만들어 운반에 가득 보관하게 했다. 기술자들에게 자동으로 발사되는 활과 화살을 만들도록 명하여 그곳에 접근하여 파내려는 자가 있으면 즉시 발사되게 하였다. 수운으로 온갖 내, 큰 강, 넓은 바다를 만들어 기계에 수운을 집어넣어 흐르게 했다. 위로는 하늘의 형상을 갖추고 아래로는 땅의 형상을 갖추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시황릉에 대한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을 믿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릉 발굴된 거 아니냐고요? 발굴이 된 건 진시황릉을 지키는 병마갱이지 진시황릉 자체가 발굴된 건 아닙니다. 현재의 고고학적 기술과 과학력으로는 진시황릉을 발굴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시황릉 발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으로도 보고 있어서 어쩌면 현대의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진시황릉의 실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진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한 왕조 한나라의 미스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의 대표적인 정복군주였던 한무제. 한무제는 북방의 흉노와 싸우는 과정에서 동맹국을 찾고자 장건을 중국의 서쪽, 이른바 서역으로 파견합니다. 장건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한나라를 알리고 한나라와의 국교를 성사시킵니다. 장건이 처음 개척했던 이 길을 통해 이후로도 수백 년간 서역과 중국이 끊임없이 교류하게 되는데 이 당시 가장 귀한 물품이 비단이었고 서양과 동양을 잇고 있던 이 무역 교통로가 실크로드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실크로드를 처음 개척한 장건은 대완, 오손, 강거, 엄체, 대월지, 안식, 조지, 대하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장건이 방문했던 이 서역의 국가들 중 정체가 밝혀진 국가와 민족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국가와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건이 정말로 어디까지 갔는지, 어떤 국가와 만나서 어떤 조공관계를 맺었는지, 정말로 한나라에 복속되어 조공품을 주고받으며 한나라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의문스러운 중국사 속 미스테리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